경상북도 북쪽 끝,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여름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이른 시각. 정순옥 할머니는 마당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진 주름, 평생 농사일로 굳어진 손이 작은 화면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인스타그램 앱 아이콘을 누르는 일도 여전히 쉽지 않았다.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자꾸 옆에 다른 앱을 누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보라색과 주황색이 섞인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정확히 눌렀다. 화면이 바뀌며 게시물 목록이 나타났다. 맨 위에는 어제 올린 사진이 있었다. 텃밭에 핀 노란 호박꽃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 아래 적힌 글을 다시 한번 읽었다. 민서야, 오늘은 호박꽃이 활짝 폈단다. 민서가 어렸을 때 할미 따라다니며 호박꽃 신기해하던 거 기억나니?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팔로워 수는 여전히 0이었다. 좋아요도 0개, 댓글도 하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민서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뿐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플러스 버튼을 눌렀다. 새 게시물을 작성하는 화면이 떴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할머니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장독대 옆에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래, 저 고추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겠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다. 고추 앞에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화면에 고추가 잡혔다. 할머니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어느 게 제일 예쁠까 고민하다가 빨간색이 가장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선택했다. 사진을 선택하고 나서 글을 쓰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한글 자판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한 글자를 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을 누르려다가 바을 누르고 다시 지우고 천천히 다시 누르는 일을 반복했다.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한 문장을 완성했다. 민서야, 올해 고추 농사 잘 됐단다. 할머니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다. 틀린 글자는 없는지, 띄어쓰기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했다. 주민센터에서 배운 대로 했는지 점검했다. 괜찮아 보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공유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치마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된장독 뚜껑을 열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민서가 좋아하던 냄새였다. 민서야, 할미 된장찌개 먹고 싶지? 할머니는 텅 빈 부엌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민서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곁에 두었다. 혹시나 누군가 댓글을 달았을까 하는 기대는 없었다. 팔로워가 0명인데 누가 댓글을 달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고 싶었다. 그 안에 민서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 같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웃집 김옥순 할머니였다. 옥순 할머니는 정순옥 할머니와 같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중마고우였다. 순옥아, 아침 먹었나? 응, 방금 먹었어. 들어와. 옥순 할머니가 마루에 올라와 앉았다. 순옥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옥순 할머니 옆에 앉았다. 요새도 그거 매일 하나? 옥순 할머니가 순옥 할머니의 치마 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 윤곽이 비쳐 보였다. 응, 매일 해. 아직도 아무도 안 보는데? 응, 아무도 안 봐.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뭐하러 매일 사진 찍고 글 쓰고 그래? 힘들기만 하잖아. 순옥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서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할미가 잘 살고 있다고. 그래도 민서는 이제 옥순 할머니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순옥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봤기 때문이었다. 순옥 할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민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미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 옥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당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그날 오후 순옥 할머니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서의 마지막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민서의 계정으로 들어가 게시물 목록을 쭉 내렸다. 맨 아래 3년 전 게시물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있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노란 호박과 초록 애호박이 동동 떠 있었다. 민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아래 댓글란을 보니 민서 친구들이 남긴 댓글이 몇 개 있었다. 민서야, 나도 먹고 싶다 유유. 할머니 최고. 부럽다 진짜. 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민서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모습. 할머니 댁에 놀러와서 할머니 배고파요. 하던 목소리.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고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이렇게라도 민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할머니를 위로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갔다. 상추를 몇 포기 뜯어야 했다. 상추를 뜯으며 또 민서 생각이 났다. 민서는 할머니가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는 걸 좋아했다. 고추장에 파를 듬뿍 넣고 마늘 한쪽 올리고 민서야, 내일은 상추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 할머니는 상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상추밭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민서야, 상추가 잘 자랐단다. 민서 좋아하던 쌈 싸먹으려고 키웠어.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팔로워는 여전히 0명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도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3년 전 봄,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정순옥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민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민서는 꼭 할머니 댁에 들렀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민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냉장고 가득 반찬을 만들어서 민서가 서울로 돌아갈 때 싸주려고 했다. 오전 11시쯤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민서였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할머니. 민서가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다. 25살. 긴 머리를 묶고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민서는 언제 봐도 예뻤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서 얼굴 좀 보자. 또 야위였네? 할머니, 저 안 야위였어요. 할머니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민서는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둘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민서가 좋아하는 냄새였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끓이셨어요? 그럼 우리 민서 좋아하잖아. 민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된장찌개 사진을 찍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까지 담아서 몇 장 찍었다. 그리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민서가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 찍는 걸 신기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민서야, 음식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사진은 왜 찍어? 할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예쁜 거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잘 모르겠네. 민서는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가 퍼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할머니, 역시 최고예요. 많이 먹어라. 많이. 점심을 먹으며 할머니와 민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의 회사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손녀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다. 장독대 옆에 할머니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민서는 또 스마트폰을 꺼내 꽃사진을 찍었다. 민서야, 그 기계로 뭐든 찍네. 할머니,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런 거 못해. 버튼 누르는 전화기로도 충분해.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을 할머니에게 보여줬다. 할머니 봐요. 여기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사진 올리면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래요. 할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작은 글씨들, 알록달록한 사진들, 하트 모양 버튼들, 모두 낯설었다. 민서야, 할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민서만 잘하면 돼. 민서는 웃으며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언젠가 할머니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도, 민서도 몰랐다. 그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질 줄은. 오후 내내 할머니와 민서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텃밭에 나가 상추도 뜯고, 고추도 따고, 마당에 앉아 수박도 먹었다. 민서는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할머니 손, 할머니 텃밭, 할머니가 키운 채소들. 저녁 무렵, 민서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내 큰 보자기에 쌌다. 민서야, 이거 가져가서 잘 먹어라. 할머니,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못 먹어요. 친구들 줘도 되고,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어도 되고. 민서는 할머니가 싸준 보자기를 받았다.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무게였다.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민서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도 손녀를 꽉 안았다. 언제나처럼 평범한 작별 인사였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서는 차에 올라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민서가 먹다 남긴 된장찌개를 데워 먹으며 손녀를 그리워했다. 다음 달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긴 왔지만 민서는 오지 않았다. 사흘 후인 화요일 저녁, 할머니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밤 11시였다. 이런 늦은 시각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민서 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민서가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기억은 흐릿했다. 교통사고, 응급실, 의식불명. 그런 단어들이 귀를 스쳤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간호사들이 속삭이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다. 이틀을 기다렸지만 민서는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말했다. 뇌사 상태라고,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머니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서를 바라봤다. 하얀 시트에 누워있는 손녀. 수많은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25, 너무 이른 나이였다. 할머니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왔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민서가 앉았던 자리, 민서가 먹었던 그릇, 민서가 뜯었던 상추, 모든 게 민서를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는 민서 방에 들어갔다. 민서가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민서가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안아봤다. 민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민서가 쓰던 물건들이 있었다. 공책, 펜, 사진,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할머니는 그 충전기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며칠 후 민서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아들이 민서의 스마트폰을 가져왔다. 어머니, 민서 폰인데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민서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할머니가 갖고 있을게. 그런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켜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지. 근데 갖고 있고 싶어. 아들은 스마트폰을 켜는 법을 알려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둬. 할머니는 그냥 갖고만 있을게. 며칠 동안 할머니는 민서의 스마트폰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민서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아서 두려웠다. 하지만 보름쯤 지나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다. 스마트폰을 켜보기로 했다. 옆집 김옥순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옥순아, 이거 좀 켜줄 수 있나? 옥순 할머니도 스마트폰에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순옥 할머니보다는 나았다. 옥순 할머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잠금 화면에는 민서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잠금을 풀 수 없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가 민서 생일을 눌러보니 잠금이 풀렸다. 민서는 자기 생일을 비밀번호로 써놓았던 것이다. 홈 화면에는 여러 앱 아이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보라색과 주황색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 눈에 띄었다. 인스타그램이었다. 순호가, 저거 눌러봐. 옥순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을 눌렀다. 민서의 계정이 열렸다. 게시물 목록이 주르륵 나타났다. 민서가 살아생전 올렸던 사진들이었다. 맨 위에 있는 게시물이 바로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옆집 할머니도 함께 울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 민서의 스마트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을 봤다. 민서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손녀를 그리워했다.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 방식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민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할머니가 잘 살고 있다고, 민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다. 인스타그램을 배워서 민서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정순옥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의심스러웠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은 다른 세계의 물건이었다.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면 용기가 났다.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할머니는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민서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이거 배우고 싶어서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시려고요? 좋으세요. 마침 다음 주부터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시작하거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다. 일주일 후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할머니는 주민센터로 갔다. 교실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스마트폰 교실을 진행할 이지은입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머니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첫 수업은 스마트폰 켜고 끄는 법부터 시작했다. 할머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는 법을 배웠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았다. 버튼을 너무 짧게 눌러서 안 켜지기도 하고 너무 길게 눌러서 전원이 꺼지기도 했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알려줬다. 할머니, 이렇게 3초 정도 길게 누르시면 돼요. 느낌이 올 때까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했다. 10번, 20번 반복하자 조금씩 감이 잡혔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앱 실행하는 법을 배웠다.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앱이 열린다는 걸 배웠다. 할머니는 카메라 앱을 눌러보았다. 화면에 카메라 화면이 떴다. 할머니, 이제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 동그란 버튼 누르시면 돼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찰칵 소리가 나며 사진이 찍혔다. 할머니는 신기해하며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천장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위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찍고 싶은 걸 화면에 담으시고 버튼을 누르셔야 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창밖 풍경을 화면에 담고 버튼을 눌렀다. 나무와 하늘이 찍혔다. 조금 삐뚤었지만 그래도 사진이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문자 보내는 법을 배웠다.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고과 크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자꾸 잘못 눌렀다. 한 문장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선생님의 격려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했다. 메모장 앱을 열어놓고 글자를 입력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민서야, 5글자를 쓰는데 5분이 걸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뿌듯했다. 손녀 이름을 스스로 입력했다는 게 신기했다. 네 번째 수업에서 드디어 인스타그램을 배웠다. 할머니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앱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했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손주들이 하는 걸 본 적은 있었다. 먼저 인스타그램 앱을 열어볼까요? 이 보라색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에요. 할머니는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찾아 눌렀다. 민서의 계정이 열렸다. 선생님이 할머니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게시물 사진들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 계정은
손녀 거예요. 손녀가 이제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아줬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녀분께 메시지 남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날 할머니는 게시물 올리는 법을 배웠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고, 글을 쓰고, 공유 버튼을 누르는 과정. 단계별로 천천히 배웠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실습을 시작했다. 마당에 핀 꽃 사진을 찍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괜찮은 사진을 얻었다. 그리고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민서야. 먼저 민서 이름을 썼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할머니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오늘 할미는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천천히 진행했다. 꽃에 물을 줬단다.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20분이 걸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만족스러웠다.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마지막 문장까지 완성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읽어보며 확인했다. 틀린 글자는 없는지,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했다. 괜찮아 보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공유 버튼을 눌렀다.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민서에게 첫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가 어디 있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할머니는 방금 올린 게시물을 다시 확인했다. 꽃사진과 함께 할머니가 쓴 글이 올라가 있었다. 팔로워는 0명이었다. 좋아요도 0개.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았다. 이건 민서를 위한 거였으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민서 사진을 보며 말했다. 민서야, 할미가 이제 민서한테 매일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됐어. 할미가 뭐 하고 사는지, 잘 먹고 사는지 다 이야기해 줄게.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일과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리기. 할머니는 매일 뭔가를 사진 찍어서 올렸다. 텃밭에 핀 호박꽃, 장독대에 담긴 장, 마당의 강아지, 하늘에 뜬 구름, 무엇이든 좋았다. 중요한 건 민서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사진 한 장 찍고 게시물 하나 올리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빨라졌다. 한 달쯤 지나자 30분이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2달쯤 지나자 20분이면 충분했다. 할머니는 점점 익숙해졌다. 주민센터 수업도 계속 들었다. 더 많은 기능을 배웠다. 사진 편집하는 법, 필터 사용하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 할머니에게는 다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웠다. 민서에게 더 예쁜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물었다. 할머니, 요즘도 매일 게시물 올리세요? 네, 매일 올려요. 대단하세요. 팔로워가 많이 늘었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팔로워는 아직도 0명이에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도 매일 올리세요? 네, 민서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들은 순옥 할머니를 바라봤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계정을 공개로 바꾸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서만 보면 돼요. 할머니에게는 팔로워 수가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민서,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하늘 사진을 찍었다. 민서야, 오늘 하늘이 참 예쁘구나. 민서도 보고 있니?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할머니는 그 사진과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팔로워 0명의 계정에 아무도 보지 않을 게시물을. 하지만 할머니는 민서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정순옥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민서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5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야, 민서 떠난 지 오늘로 1년이구나. 할미는 1년 동안 민서한테 매일 이야기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줄게.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사진은 민서가 좋아하던 장미꽃이었다. 할머니가 텃밭 한쪽에 심어둔 장미가 막 피어났을 때였다. 그날 할머니는 민서 사진 앞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야,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할미는 매일 민서 생각하며 살았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민서 생각하고, 밤에 잠들 때도 민서 생각하고, 민서가 너무 보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년이 지났지만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그래도 할미는 잘 살고 있어. 민서가 걱정할까봐 할미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텃밭 일도 하고 있어. 그리고 매일 민서한테 이야기해주고, 2년째도 마찬가지였다. 730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또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야, 벌써 2년이야. 할미는 730번 민서한테 이야기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민서 생각하면 힘이 났어.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 즈음 할머니는 인스타그램 사용이 꽤 익숙해져 있었다. 사진도 예전보다 잘 찍게 되었고 글도 더 빨리 쓸 수 있었다. 필터도 가끔 사용했다. 민서에게 더 예쁜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할머니의 게시물은 패턴이 있었다. 항상 민서야로 시작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하고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로 끝났다. 간단하고 소박한 문장들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야, 오늘은 김장했어. 민서 좋아하던 배추김치 담갔단다.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민서야, 첫눈 왔어. 민서 눈 좋아했는데 하늘에서 보고 있니?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민서야, 오늘은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났어. 다들 민서 이야기 물어봐서 자랑했단다.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이었다.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민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3년째가 되었다. 1095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감회가 남달랐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었다. 민서야, 오늘로 3년이야. 할미가 1095번 민서한테 이야기했어. 힘들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줄게.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날 할머니는 자축의 의미로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제육볶음, 민서와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할머니는 민서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야, 오늘 할미가 민서 좋아하던 음식 다 해먹었어. 맛있게 먹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매일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게 신기했다. 순옥이네. 아직도 그거 매일 해? 응, 매일 해. 대단하네.
나는 그런 거 엄두도 안 나는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힘들지 않아. 실제로 할머니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서와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할머니는 민서의 다른 게시물들도 자주 들여다봤다. 민서가 살아생전 올렸던 사진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할머니는 민서의 삶을 추억했다. 민서 친구들이 가끔 댓글을 달아놓은 것도 볼 수 있었다. 민서가 죽은 후에도 친구들은 민서 계정에 가끔 들러서 댓글을 남겼다. 민서야, 오늘 내 생각 많이 했어. 보고 싶다. 민서야, 너 없어서 너무 허전해. 할머니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민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할머니만이 아니라는 게 감사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민서 친구 중 한 명에게 댓글을 달아봤다. 글자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천천히 완성했다. 민서 할머니예요. 민서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댓글을 본 친구가 답장을 보냈다. 할머니, 저 민서 친구 수진이에요. 민서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저도 자주 생각해요. 할머니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민서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었다는 게, 사랑받으며 살았다는 게 고마웠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끔 민서 친구들과 댓글로 대화를 나눴다. 서툰 글자였지만 친구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줬다. 3년이 넘도록 할머니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장을 담그고,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다. 할머니에게는 이제 매일 민서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할머니는 민서와 연결되어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였다. 민서야,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 한 문장에 할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희망도. 할머니는 그 문장을 매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1095일의 기록. 그 기록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삶이었고 민서를 향한 사랑이었다.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것이었다. 민서가 어디 있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정순옥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지 3년하고도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서울에 사는 기자 한나영은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고 있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쭉 내리다가 우연히 탐색 탭을 눌렀다. 탐색 탭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다양한 게시물들이 떴다. 음식 사진, 여행 사진, 반려동물 사진. 나영은 무심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게시물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텃밭에 핀 토마토 사진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캡션이 눈에 띄었다. 민서야, 오늘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단다. 민서 좋아하던 토마토.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나영은 그 게시물을 클릭했다. 계정 주인의 프로필을 확인했다. 이름도 없고 프로필 사진도 기본 이미지였다. 팔로워는 0명, 팔로잉도 0명이었다. 하지만 게시물은 무려 1100개가 넘었다. 나영은 호기심이 생겼다. 게시물 목록을 쭉 내려보기 시작했다. 모든 게시물이 비슷한 패턴이었다. 민서야로 시작하고 일상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로 끝났다. 나영은 맨 아래까지 내려가 제일 처음 올린 게시물을 확인했다. 3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민서야, 오늘 할미는 텃밭에 상추 심었단다. 민서가 좋아하던 쌈 싸먹으려고.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나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3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게시물을 올린 것이었다. 팔로워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거의 없는 계정에 나영은 더 자세히 살펴봤다. 게시물들을 읽다 보니 대략적인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었다. 민서라는 손녀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가 손녀를 그리워하며 매일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았다. 나영은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다. 이건 단순한 SNS 계정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특별한 기록이었다. 나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게시물들을 계속 읽었다. 1100개가 넘는 게시물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오늘은 비가 와서 밭에 못 나갔어. 집에서 민서 사진 봤단다.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민서야, 경로당에서 윷놀이 했어. 할미가 이겼단다. 민서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민서야, 오늘 민서 생일이구나. 미역국 끓여서 혼자 먹었어.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평범하고 소박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슬픔, 그리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을 찾아갔다. 편집장님, 제가 좋은 기사 소재를 찾았어요. 나영은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줬다. 편집장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게시물들을 읽다가 표정이 변했다. 이거 진짜야? 네, 진짜예요. 3년 넘게 매일 올렸어요.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취재해봐. 근데 할머니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 그게 문제였다. 계정에는 어떤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영은 고민 끝에 댓글을 달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고 나영은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다. 나영은 초조해졌다. 혹시 할머니가 댓글을 못 보시는 건 아닐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답장이 왔다. 기자님이세요? 할미가 뭘 잘못했나요? 나영은 웃음이 났다. 할머니는 기자가 연락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나영은 재빨리 답장을 썼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할머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아름다운 이야기요? 할미가 민서한테 이야기하는 게요? 네, 맞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또 한참을 기다렸다. 할머니가 글자 입력하는 게 느린 것 같았다. 괜찮아요. 근데 할미가 사는 데는 서울에서 멀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줬다. 경상북도 북쪽 끝 작은 마을이었다. 나영은 다음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그 주 내내 나영은 들떠 있었다. 동료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고 모두들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와, 진짜 3년 동안 매일 팔로워 0명인데도? 대박. 기사 나오면 바로 바이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주말이 왔다. 나영은 새벽 일찍 출발해서 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향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다. 마을에 도착하니 한적하고 조용했다.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나영은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할머니가 나왔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기자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나영입니다. 할머니는 나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마루에 앉으니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줬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만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나영은 녹음기를 꺼내며 양해를 구했다. 할머니, 인터뷰 녹음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나영은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물어봤다. 민서에 대한 이야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 3년 넘게 매일 올린 이유. 할머니는 천천히,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민서가 얼마나 소중한 손녀였는지, 갑작스러운 이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매일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받았다는 거. 할머니 팔로워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데 왜 매일 올리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민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미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영은 눈물이 났다. 녹음기를 잠깐 끄고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할미도 자주 울어요. 할머니는 나영의 손을 잡아줬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나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할머니는 민서와의 추억, 인스타그램을 배우며 겪었던 어려움, 매일 게시물 올리는 일상을 상세히 들려줬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영은 할머니가 게시물 올리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었다. 할머니는 텃밭에 나가 오늘 찍을 사진을 고민했다. 고추가 잘 익어 있었다. 오늘은 고추 사진 찍어야겠어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고추 사진을 찍었다. 여러 각도에서 몇 장 찍고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민서야, 오늘 고추가 잘 익었단다. 나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작은 화면, 위를 움직이는 모습이 숭고해 보였다.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할머니가 마지막 문장까지 완성하고 공유 버튼을 눌렀다. 게시물이 올라갔다. 1120번째 게시물이었다. 나영은 할머니께 인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회사에 돌아가자마자 나영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주말 내내 매달려서 월요일 아침에 완성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팔로워 0명, 3년간 매일 올린 게시물. 시골 할머니 인스타의 비밀. 기사는 화요일 오전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이 벌어졌다.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물 나요. 할머니 너무 대단하세요. 민서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기사는 빠른 속도로 SNS에 퍼졌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사람들이 기사를 공유하며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다. 기사 안에는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도 함께 있었다.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 바로 할머니 계정으로 찾아갔다. 그날 오후 3시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옆집 김옥순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순옥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옥이 인터넷에 나왔어. 인터넷? 뭔 소리야? 옥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다. 순옥 할머니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텃밭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이었다. 이게 뭐야? 기사야, 기사. 기자가 순옥이 이야기 써서 올렸나 봐. 순옥 할머니는 기사를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다. 옥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읽어줬다. 기사를 다 듣고 나서 순옥 할머니는 조금 당황했다. 아이고,
할미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네. 순호가 사람들이 엄청 감동했대. 댓글 봐봐. 옥순 할머니가 댓글들을 보여줬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고 감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순옥 할머니는 얼떨떨했다. 그저 민서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저녁 순옥 할머니는 인스타그램을 열어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팔로워 수가 0명이 아니었다. 5,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게시물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할머니,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팔로우했어요. 매일 응원할게요. 민서도 할머니 사랑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댓글에 답장을 달아야 하나? 뭐라고 써야 하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댓글에 답장을 달았다. 고맙습니다. 짧은 세 글자였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팔로워 수는 5만 명을 넘었다. 할머니의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기자 한나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 나영이에요. 기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놀랐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 이야기가 엄청 화제예요. TV에서도 연락 올 거예요. 과연 그날 오후부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뉴스 인터뷰 요청, 아침 프로그램 출연 요청. 할머니는 난감했다. 할미는 그냥 민서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커졌다.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100만 명을 넘었다. 할머니의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과거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감동했다. 3년 넘게 쌓인 1,100개가 넘는 게시물. 그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게시물을 올렸다. 예전과 똑같이 민서야로 시작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로 끝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댓글로 응원을 보내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할머니와 함께 민서를 기억했다. 할머니, 오늘도 응원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할머니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민서도 하늘에서 할머니 보며 웃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모든 댓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가끔 몇 개씩 읽으며 고마움을 느꼈다. 민서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 한 달쯤 지나자 팔로워는 200만 명을 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해외에까지 알려졌다. 외국 언론에서도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다. 할머니,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알았어요?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할미는 그냥 민서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고마워요. 민서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민서도 기뻐할 것 같아요. 방송 인터뷰도 몇 번 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할머니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 민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매일 인스타그램을 하며 어떻게 위로받는지.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했다. 할머니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민서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민서와 절친이었던 수진이라는 친구였다.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기사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민서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민서 많이 그리워해요.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다. 수진아, 고마워. 민서가 좋은 친구들 많이 뒀구나. 할미도 고마워. 수진은 다른 민서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뵙겠다고 했다. 주말에 친구들 5명이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민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해놨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할머니, 민서가 이 음식들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 민서가 올 때마다 해줬지. 친구들과 할머니는 민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의 학교 생활, 민서의 꿈, 민서의 성격. 할머니가 몰랐던 민서의 모습도 들을 수 있었다. 민서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친구들 힘들 때마다 먼저 챙겨주고 할머니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할머니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게 기뻤다. 친구들은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도 가끔 놀러 올게요. 할머니 혼자 계시지 않게. 할머니는 친구들을 꼭 안아주었다. 고맙구나, 애들아. 민서가 좋은 친구들 뒀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민서야, 오늘 민서 친구들이 찾아왔어. 다들 민서 이야기하며 울고 웃었단다. 민서가 좋은 친구들 많이 뒀구나.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 게시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진짜 멋지세요. 친구들도 민서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할머니 더 자주 찾아뵙게 됐어요. 할머니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유명해진 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민서를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매일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었다. 이제는 수백만 명이 함께 듣고 있지만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민서뿐이었다. 유명해진 후에도 정순옥 할머니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경로당에 나가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다만 이제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었다. 하나의 게시물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는 처음 몇 개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두었다. 할머니, 댓글 다 읽으세요? 나영 기자가 후속 취재차 다시 찾아왔을 때 물었다. 아니, 다 못 읽어. 너무 많아서. 근데 몇 개씩 읽으면 다들 고맙다고 하더라고.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할미는 그냥 민서한테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줄 줄은 몰랐어.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다.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손녀를 그리워하며 매일 메시지를 남긴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 거창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 복잡하지 않지만 깊은 슬픔과 희망. 할머니에게는 일상의 리듬이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을 먹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거나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그 리듬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팔로워가 0명이든 300만 명이든 할머니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할머니는 텃밭에 상추를 심었다. 민서가 좋아하던 상추였다. 할머니는 모종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심으며
민서를 생각했다. 민서야, 할미가 또 상추 심었어. 민서 좋아하던 거. 잘 자라면 쌈 싸먹어야 하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민서는 이제 없었다. 상추가 아무리 잘 자라도 민서와 함께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상추를 심었다. 민서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상추 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흙 묻은 손, 작은 모종, 텃밭의 고랑.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그날 저녁 게시물. 민서야, 오늘 상추 심었단다. 민서 좋아하던 상추. 잘 자라길 할미가 매일 기도할게.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손 보니까 눈물 나요. 할머니가 심은 상추 잘 자랄 거예요. 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댓글 몇 개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경로당에 나갔을 때 다른 할머니들이 순옥 할머니를 둘러쌌다. 순옥이 TV 나온 거 봤어. 우리 동네 스타네 스타. 사인 좀 해줘. 할머니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들었다. 순옥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무슨 스타야. 할미는 그냥 할미야. 그래도 대단해. 70대 중반에 스마트폰 배워서 인스타그램까지 하고 우리도 배워볼까? 할머니들은 진지하게 고민했다. 순옥 할머니가 할 수 있다면 자기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순옥아,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줘. 나도 손주한테 메시지 남기고 싶어. 순옥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좋아. 할미가 아는 거 다 알려줄게. 그날부터 경로당에서는 스마트폰 교실이 열렸다. 순옥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는 자기가 배운 것들을 친구들에게 천천히 알려줬다. 이렇게 버튼 길게 누르면 켜져. 사진은 이 동그란 버튼 누르면 찍혀. 글자는 이 자판으로 쳐. 친구 할머니들도 열심히 따라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옥 할머니가 할 수 있다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 달쯤 지나자 친구 할머니들도 하나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주 사진을 올리고 텃밭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기록했다. 순옥 할머니는 친구들의 계정을 팔로우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줬다. 옥순아, 손주 참 예쁘네. 영자야, 고추 잘 됐구나. 친구들도 순옥 할머니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순옥아, 오늘도 힘내. 순옥이 민서도 보고 있을 거야. 작은 마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배우고 SNS를 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순옥 할머니가 있었다. 순옥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마을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기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민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민서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다. 민서를 기억하는 방법을 찾았고 매일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받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민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민서 사진을 보며 말했다. 민서야, 할미가 민서 덕분에 이렇게 많은 걸 배웠어.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스타그램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민서가 할미한테 준 선물인 것 같아. 고마워. 우리 민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스마트폰을 들었다. 오늘도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다. 할머니는 별 사진을 찍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들. 민서도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다. 민서야,
오늘 밤하늘에 별이 참 많구나. 민서도 저기 어딘가 있니? 할미한테 손 흔들어줘.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게시물을 올리고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할머니는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할머니에게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SNS가 아니었다. 민서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민서를 기억하는 방법이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였다. 팔로워가 몇 명이든, 댓글이 몇 개든, 좋아요가 몇 개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매일 민서에게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민서가 어디에 있든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 전해질 것이었다.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사연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젊은 세대는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화려한 표현이나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용히 이어가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SNS에서 과시하기 바쁜데 할머니는 팔로워 0명일 때부터 진심으로 하셨어요. 좋아요 몇 개 받으려고 인스타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할머니는 오직 손녀만 생각하셨어요. 중장년층은 할머니를 보며 자기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다. 할머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요.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가야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우기 어려워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순옥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늦지 않았어. 배워보자.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와 경로당에서는 스마트폰 교실 신청이 폭주했다. 할머니처럼 손주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교육 강사들은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배우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해요. 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극받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이 먹어서 뭘 배워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할머니의 영향력은 디지털 교육 정책에까지 미쳤다. 정부는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예산을 확대했고 전국 주민센터에 스마트폰 교실을 확대 설치했다. 디지털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는데 순옥 할머니 사례가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편 할머니에게는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책 출간 제안, 광고, 모델 제안, 강연 요청. 할머니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할미는 그냥 민서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수락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 홍보대사. 할머니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할미가 배울 수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홍보 영상에 출연해 말했다. 그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서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함께 밥을 먹고 민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를 도왔다. 할머니, 이번 주 장보기 저희가 같이 갈게요. 할머니, 집수리할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할머니는 친구들이 고마웠다. 민서가 남긴 선물 같았다. 민서는 떠났지만 민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할머니 곁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졸업 논문 주제로 할머니의 디지털 추모 방식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처럼 SNS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이
요즘 늘고 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할미는 몰랐네. 할머니가 새로운 추모 문화를 만드신 거예요. 무덤에 가서 추모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요. 할머니는 신기했다.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을 줄은 몰랐다. 그냥 민서를 그리워해서 한 일이었는데 대학생은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게시물들을 분석하고 논문을 완성했다. 논문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추모 방식 한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사례 연구였다. 그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다. 죽음과 추모,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할머니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추모는 물리적 공간 무덤, 제사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추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순옥 할머니 사례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자들의 분석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분석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려운 용어들, 복잡한 이론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민서였으니까. SNS에서는 할머니를 본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고인이 된 가족에게 매일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들, 사진을 올리며 추억을 기록하는 사람들. 할머니 보고 저도 시작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한테 매일 이야기해요. 할머니 덕분에 아빠랑 매일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할머니의 영향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게 퍼져나갔다. 슬픔을 견디는 방법,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법,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 할머니는 그것들을 몸소 보여주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서 떠나고 할미는 살 이유를 잃은 것 같았어요. 너무 슬퍼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일 민서한테 이야기하면서 할미도 살아가는 힘을 얻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이 할머니한테는 치유였나요?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민서랑 대화하면서 할미도 치유받았어요. 슬픔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슬퍼요. 근데 이제는 슬픔이랑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슬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것을. 댓글들이 쏟아졌다. 할머니 말씀에 위로받았어요. 저도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중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 정말 지혜로우세요. 할머니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깨달은 것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뻤다. 팔로워는 계속 늘어나 40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외국 언론에서도 할머니를 취재했고 할머니의 게시물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경로당에 나가고 저녁에는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서야, 오늘도 할미는 잘 살아. 그 한 문장으로 오늘도 할머니의 하루가 끝났다.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는 같은 문장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었다. 민서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할머니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가까워졌다. 정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어느덧 게시물 수는 1700개를 넘어섰다. 1700번의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세상은 많이 변했다. 할머니는 유명인이 되었고 팔로워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여전히 매일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나이도 늘었다. 이제 거의 80에 가까워졌다. 무릎도 더 아프고 눈도 더 침침해지고 손가락도 덜 민첩해졌다. 스마트폰 글자 입력이 예전보다 더 힘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았다. 천천히 해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매일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으니까.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났다. 옆집 김옥순 할머니가 걱정하며 찾아왔다. 순호가, 오늘은 쉬어. 인스타그램은 하루 쉬어도 돼.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할미는 민서한테 약속했어. 매일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 조금만 할게.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힘들게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서 눈 내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글을 썼다. 민서야, 오늘 눈이 오는구나. 할미는 감기 걸려서 누워있단다. 근데 민서 걱정할까봐 이야기는 꼭 해줘야겠어.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게시물을 올리고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옥순 할머니가 할머니 이마에 손을 올렸다. 순호가 열 많이 났어.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약 먹고 푹 자면 나을 거야. 다행히 며칠 후 할머니는 회복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에도 할머니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게시물을 올렸다. 침대에 누워서 기침하면서도 할머니는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팔로워들은 할머니를 걱정했다. 할머니, 몸 안 좋으시면 쉬세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답글을 달았다. 고맙습니다. 할미는 괜찮아요. 민서한테 이야기하는 게 할미한테는 힘이 돼요. 실제로 그랬다. 아무리 힘들어도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면 할머니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다. 민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할머니를 지탱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머니의 게시물에는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봄에는 텃밭에 핀 꽃들, 여름에는 무성한 채소들, 가을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와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과 장독대. 할머니는 계절의 변화를 민서에게 알려주었다. 민서가 어디 있든 계절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민서야, 봄이 왔어. 할미 텃밭에 개나리가 폈단다. 민서야, 여름이야. 할미가 키운 토마토 빨갛게 익었어. 민서야, 가을이구나. 단풍이 참 예쁘다. 민서야, 겨울이야. 첫눈 왔어. 민서 눈 좋아했지? 사계절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첫 게시물을 올렸을 때나 지금이나 할머니가 민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다. 민서 친구들은 계속 할머니를 찾아왔다. 이제는 결혼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었다. 친구들은 할머니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보고했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할머니, 저 아기 낳았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축하해줬다. 그래, 축하한다. 민서도 하늘에서 축하할 거야. 친구들은 할머니를 가족처럼 대했다. 명절에는 꼭 인사를 드리러 왔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머니께 알렸다. 할머니에게 친구들은 민서의 연장선 같았다. 민서가 남기고 간 사랑의 증거들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돌이 갓 지난 아기였다. 수진은 아기를 할머니 품에 안겨줬다. 할머니, 애 이름이 민서예요. 제 딸 이름을 민서로 지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수진아, 민서가 이렇게 또 살아있네. 작은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웃었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옛날 민서를 떠올렸다. 민서도 이렇게 작고 귀여웠었지. 그날 할머니는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야, 오늘 특별한 아기를 만났어. 이름이 민서래. 민서 친구 수진이가 딸 이름을 민서로 지었대. 민서가 계속 우리 곁에 살아있구나.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사진에는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 게시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받았다. 너무 감동이에요. 민서가 계속 살아있네요. 친구분도 정말 대단하세요. 시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민서를 기억하는 마음들. 할머니는 이제 거의 80살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께 쉬라고 권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서한테 약속했어. 매일 이야기해 준다고. 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할 거야. 할머니에게 인스타그램은 이제 삶의 일부였다.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침에 눈 뜨면 민서 생각, 저녁에 잠들기 전 민서에게 이야기. 1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할머니는 계속할 것이었다. 민서야,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 문장에는 할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슬픔, 그리움, 사랑, 희망, 의지. 할머니는 그 문장으로 매일을 마무리하며 내일을 기약했다. 세상은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정순옥 할머니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5년이 지나고 6년째가 되었다. 게시물 수는 2000개를 훌쩍 넘었다. 2000번의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만 못했다. 무릎이 더 아파져서 걷는 게 힘들었고, 눈도 많이 침침해져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안 보였다. 손가락도 떨려서 글자 입력이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느려도 괜찮았다. 힘들어도 괜찮았다.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텃밭에서 넘어졌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다쳐서 한동안 누워 지내야 했다. 민서 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미는 여기서 살 거야. 민서 생각나는 곳들이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할미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아들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다. 대신 주말마다 내려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도 인스타그램을 했다. 창밖 풍경을 찍고 글을 쓰고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야, 할미가 넘어져서 며칠 누워있단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팔로워들이 걱정했다. 할머니, 어서 쾌차하세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댓글들을 읽으며 고마움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걱정해 준다는 게 감사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회복했다.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첫날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갔다. 할머니가 누워있는 동안 민서 친구들이 와서 텃밭을 돌봐줬다. 상추도 잘 자라고 고추도 잘 열렸다.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애들아, 정말 고맙구나. 민서가 좋은 친구들 뒀어.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 챙겨드려야죠.
할머니는 그날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야, 할미가 아팠을 때 민서 친구들이 와서 텃밭 돌봐줬어. 다들 너무 착하구나. 민서 친구들 덕분에 할미는 힘이 나.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할머니의 머리는 더 하얘졌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민서 생각,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민서에게 이야기, 저녁이 되면 스마트폰을 들고 공식적으로 민서에게 메시지 전달.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민서 사진 앞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야, 할미가 민서 떠난 지 벌써 6년이 넘었구나.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민서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다. 근데 할미는 살았어. 민서한테 매일 이야기하면서 살았어. 그게 할미한테 힘이 됐어. 민서가 어딘가에서 할미 이야기 듣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어. 할머니는 민서 사진을 쓰다듬었다. 민서야, 고마워. 할미한테 살아갈 이유를 줘서. 할미는 민서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날 밤 할머니는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야, 민서 떠난 지 6년이 넘었구나. 할미는 2000번 넘게 민서한테 이야기했어. 앞으로도 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야기해 줄게. 민서야, 사랑해.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 게시물에는 특별히 많은 반응이 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6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뜨리셨다니.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할머니는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자기 사랑이 영원할까? 할머니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할머니는 아들을 불러 부탁했다. 아들아, 할미가 죽으면 할미 인스타그램 계정 그대로 놔둬. 네, 왜요, 어머니? 민서한테 한 이야기들이 다 거기 있잖아. 할미는 죽어도 그 이야기들은 남아있으면 좋겠어. 아들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사람은 언젠가 죽어. 할미도 마찬가지야. 근데 할미가 민서한테 한 이야기들은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어. 그게 할미랑 민서의 추억이니까. 아들은 약속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정은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안심했다. 자기가 죽어도 민서와의 대화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었다. 더 오래 살면서 민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80살이 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텃밭을 가꾸고, 장을 담그고, 경로당에 나가고, 인스타그램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놀라워했다. 순옥이네, 정말 대단해. 80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정정하시니. 민서 생각하면서 사는 게 힘이 되나 봐. 실제로 그랬다. 할머니에게 민서는 살아갈 이유였다. 민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할머니는 건강을 챙겼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게시물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팔로워가 600만 명이든 6천만 명이든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민서 한 명뿐이었다. 민서야,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할머니는 오늘도 그 문장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문장이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매일매일 쌓이는 이야기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것들이 모여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통해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 매일매일 조용히 이어가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할머니와 민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남겨진 2,000개가 넘는 게시물들은 영원히 할머니와 민서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었다. 팔로워 0명으로 시작한 계정,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올린 첫 게시물. 하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계정이 되었다.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게 있었다. 할머니의 마음, 민서를 향한 사랑, 매일매일 이어가는 대화. 민서야, 할미는 오늘도 잘 살아. 그 문장은 계속될 것이었다. 영원히.